그래서 연장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. 어떻게 좀 신청하면은 다들 잘 되시나요? 아니면은 떨어지는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? 연장 신청을 하는 거하고 아예 없는 기업이 새로 신청하는 거하고 프로세스가 완전 똑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건값이 뭐 특허, 연구 인력, 그 다음에 뭐 연구비 얼마 썼느냐 이런 게 이제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냥 딱 정해지는 거라서 처음에 통과할 때부터 특허를 가지고 통과한 기업은 다음번에도 그 특허가 어디 가지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 거의 돼서 그냥 바로 통과되는 경우가 좀 많고 처음에 옛날 과거에 이제 보증 벤처, 대출해서 벤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혀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에 벤처가 있던 기업이 예를 들면 가점 이런 게 전혀 없나요? 뒤에 연장 없어요. 없어요. 아 네. 완전 새로군요. 완전 새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. 만약에 하시는 사업하고 분야가 맞는 특허도 준비를 해놓으셨고 네. 뭐 연구소도 있으시고 이런 대표님이 그러면 자기 혼자 잘 준비해가지고 벤처 신청을 하시면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할까요? 혼자서 이렇게 벤처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통상 직원 수가 굉장히 많으셔서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박급이 조금 있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누가 잡아만 주면 되게 쉬운데 가이드라인을 안 잡아주면 되게 헤맬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리고 한번 때를 놓치면 그게 또 손해가 막심한 인증서다 보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게 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안에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벤처기업을 3년 안에 받으면 법인세 50% 혜택이라든지 뭐 취등록세 75% 혜택이라는 이런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3년이 넘어가서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 받으면 사실 혜택을 하나도 안 줍니다 거의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간 안에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 번 신청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좀 꼬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심사 기간이 한 2달 걸리는데 떨어져 버리면 엄청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잠을 받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저희 고객사 분들 보시면 업종이 되게 다양한데 요 벤처 인증에 있어서 업종 제한은 따로 없나요? 일반적인 연구 벤처나 혁신 벤처로 들어가시면 사실 뭐 유흥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 월세놀이 하겠다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심사 때 통과가 절대 불가하고요. 아예 안 해주는 업종이고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심사에서 통과를 하려면 단순히 도소매가 아니라 IT 기술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어떻게 안 들어가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건설도 그냥 들어가시면 되게 어렵습니다. 심사 때문에. 근데 투자 벤처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인 투자자가 투자를 해주게 되면 사실은 웬만한 업종이 다 벤처가 나오기는 해요. 다 나오긴 하는데 아예 안 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임대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로사항 받아도 절세 혜택을 안 줘요. 벤처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2년 막 끝날 때쯤에 받아도 되는 건지 이게 3년 안에 어떻게든 맞추시려고 하시면 사실 2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시점에는 준비를 하셔야 거기가 마지노선이긴 해요. 왜냐면 특허가 작성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등록받는데 한 6개월 정도 빠르게 했을 때 걸린다라고 봐도 뭐 한 7, 8개월 걸릴 거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인증도 한 2달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. 넉넉하게 2-3달 정도. 그럼 넉넉하게 한 1년 전에는 안전하게 출발을 하셔야 3년이라는 요건을 좀 맞출 수가 있어서 통상 처음에 사업하시자마자 맞추셔도 되는데 거의 뭐 마지막쯤에 맞추시면 제일 좋기는 한 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기업이 매출이라는 게 잘 되는 회사들 같은 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 앞쪽에서 벤처를 받아서 5년간 절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 매출 쭉 올라간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5년간 혜택을 받는 게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벤처를 받으실 수 있는데 특허도 다 있고 연구 인력도 다 있고 있는데 일부러 2년 넘어가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일부러. 2년이 돼서 부랴부랴 특허를 하면 사실 요즘 특허청의 심사 그 속도를 보면 간당간당 하겠네요.
간당간당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내가 언제까지는 특허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, 근데 제일 좋은 타임라인은 일단은 그냥 창업하시자마자 특허를 하나는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. 왜냐면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의 90% 이상이 특허를 제때 못 뽑아서 실패를 하시거든요. 연구 인력을 제때 못 뽑아서 실패하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, 대부분 특허가 뭐 어떨 때는 뭐 4개월 만에도 나오고 어떨 때는 뭐 8, 9개월 걸려서 나오고, 이거 기간이 조금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가장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다.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는데요. 벤처기업 인증을 1월 달에 받는 거하고 12월 달에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. 어차피 그 해 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줍니다. 당해년도에 나오기만 하면 당해년도의 세금을 그냥 절반을 깎아주는 거다 보니까 정말 12월 달에 받으시면 아주 슈퍼 세이프라고 좀 할 수 있다. 네. 근데 만약에 올해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남을 것 같고 내년 초도 3년이 아직 안 되는, 우리가 만 3년이 안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시면 굳이 12월 달에 받으실 필요가 없고 일부러 1월 달에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죠. 1월 달에 그 다음 연도부터 받으면 그 다음 연도부터 뭐 2023년, 4년, 5년, 6년, 7년 이렇게 그냥 딱 5개년도 이렇게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5년 혜택을 준다는 거는 3년이 지나가고 나서 갱신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. 이때 갱신을 실패하면 딱 3년까지만 받는 거고 갱신에 성공하면 추가 2년의 혜택을 더 받는 거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절세되는 금액의 한도는 따로 없나요? 없어요. 무한. 네, 무한대입니다. 100억 영업이익이 났다. 22억 법인세를 내야 된다. 무조건 절반, 11억 깎아줍니다.